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유와 칼슘 미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유제품이 좋으냐, 유해하냐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도 어떤 쪽의 의견이 정확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쪽의 연구도 활발히 있고 이쪽의 연구도 활발히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 가지 정보를 보고 선택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인 거고요. 저는 그냥 정보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무엇이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직관적인 느낌으로 선택해서 살고 있는데요. 유제품은 뼈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건기관이나 낙농 관계자들에 의해서 좋다고 여겨지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유제품이 해롭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모든 유제품이 같은 건 아니지만 제가 보여드릴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요, 고관절 골절률 그래프인데요. 아프리카, 유럽, 중남미, 북미,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40개국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10만 명당 그 고관절의 골절 비율과 유제품 소비량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림이에요. 그래프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옛날에 수학 시간에 막 통계에서 배웠던 그런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우유를 마신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식단에서 적절한 칼슘을 섭취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든 강한 뼈를 발생시키거나 골다공증과 같은 퇴행성 골격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배워왔고, 하지만 실제 이 데이터는 그렇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처는 nature.com에서 이제 가지고 온 건데요. 식단에 칼슘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처럼 골절이나 골다공증이 예방되는 게 아닌 거죠. 이 결과를 보시면은요. 심지어 너무 정확하게 정반대, 정비례하게 그 우유 섭취를 많이 할수록 골절 비율이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튼튼한 뼈를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독일의 외과 의사인 울프라는 분, 이분의 법칙, 울프스러라고 부르는 이 울프의 법칙의 내용은요, 신경학에서 뼈는 놓여지는 스트레스나 자극에 반응해서 성장하고 적응한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서 체력 단련하듯이 뼈가 한번 부러지고 나면 그 뼈가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물리적인 스트레스가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지, 운동이나 뭐 이렇게 자극에 대해서 튼튼해지는 것이지, 뭔가 기적의 영양분이 있어서 그걸 먹음으로써 해서 뼈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는 건데요. 골밀도를 높여주고 골다공증이나 연령 관련된 골절 등과 같은 퇴행성 골 질환을 막기 위해서는 반정기적으로 뼈에 저항성을 줄 수 있는 훈련, 운동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도대체 우유와 유제품 소비를 고민해야 되냐? 왜 그걸 고려해야 되냐? 사람이 유제품을 먹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건 아니라고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맞아, 그 말도 맞아,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도 또 그런 걸 봤을 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왜 약간 예를 들어 모유라고 치면 모유는 우리가 먹지 않잖아요. 심지어 사람의 우유도, 그러니까 사람의 젖도 어른인 우리는 먹지 않는데 왜 소의 젖을 종이 다른 우리 그리고 성인이 먹고 있느냐. 모유는 아이를 위한 것이고,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그 말도 또 일리가 있어요. 우유는 많은 질병들과 놀랄 정도로 직선 정비례 관계를 보여주는 그 상관관계에 있는 동물성 제품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미첼 클래퍼 씨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관련된 영상은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겠고요. 많은 질병과 정비례 관계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질병의 종류로 하면 제1형 당뇨병, 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당뇨병, 그리고 고혈압, 그리고 심장병, 그리고 거의 모든 종류의 암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국가별 우유 소비량, 그리고 1형 당뇨의 발생 빈도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가로축은 1년의 개인 우유 소비량을
리터로 이렇게 측정된 거고, 세로축은 1형 당뇨가 1년 동안에 발생하는 빈도. 근데 그 한 칸이 10만 단위라고 해요. 과학에서는 상관관계 데이터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하지는 않지만 이 데이터 자체는 너무 정확하게 정비례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무시하기는 어렵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판단도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린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린 당장 내일부터 유제품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제안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사실 맛도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많은 기호식품에 우유가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빵이라든지 뭐 케이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식품에 유제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에 깊숙이 박혀 있는 식제품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수천 가지 제품의 성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무리가 있고, 하지만 이런 정보를 접하면서 내 삶에 유제품을 줄이던지 그만 먹던지 먹기 싫어지던지 하는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은 누구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뭐 이렇게 자료 같은 거 찾아보시면 우유가 좋다라고 하는 측도 있고 반대하는 측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한번 정보를 보시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뭐 몸에 안 좋다고 해서 다 그만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상적인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죠. 저 또한 설탕이 안 좋은 거 알지만 마카롱을 너무 사랑하고 뭐 그러고 있기 때문에요. 설탕은 독이잖아요. 염증의 근원이 되는 식품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그 마카롱을 끊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냥 이런 정보가 있구나 이 정도를 접하시는 걸로 저는 정보 제공을 한 목적이 있는 거고, 이 영상에서 제공하는 정보, 제가 드리는 정보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유와 칼슘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어떤 사이트를 가보니까 우유를 찬성하는 쪽, 우유를 반대하는 쪽이 토론을 하는 그런 이제 재미있는 사이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제가 정보를 긁어서 넣어놨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찬반 토론에 대한 이야기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안녕!